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4.15 총선이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등록일도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진표 모두 밑그림이 완성돼가는 모습입니다. 뉴스라이브는 오늘부터 매일 서울 이슈 선거구의 주요 후보를 연결해 출마 배경과 지역 이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후보 검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주말 사이 구로 콜센터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콜센터 가족의 2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첫 마스크 사용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갖고 있던 보건용 마스크는 주민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강남갑에 얼굴을 알린 민주당 김성곤 예비후보, 재도전에 나서는 김 예비후보 출마 의견을 직접 들어봅니다. 마포울 민주당 정청래 예비후보에 맞설 통합당 예비후보 경선이 지난 주말 진행되면서 대진표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15일 확진자가 76명을 기록한 가운데 완치자가 100명을 넘으면서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말 사이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주말 사이 일어난 코로나19 발생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236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15일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는 74명을 기록했는데 이날 완치된 환자도 120명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역전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에서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구로 콜센터의 경우 15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전날보다 9명 증가해 124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은평구에서도 콜센터 직원 가족인 80대 여성과 50대 남성, 8살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로 콜센터 관련 신규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사망하는 환자들이 나오면서 코로나19의 치명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까지 0.4%대에 머물던 코로나19 치명률은 15일 확진자 8천여 명 중 75명이 사망하면서 0.92%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의 사망률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1%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유럽 지역에 대해 16일 0시부터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 취해졌던 특별 입국 절차 범위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입니다. 본 후보를 확정한 마포갑 선거구와는 달리 후보 선정 작업이 더디게만 흘러갔던 서울 마포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는 가운데 주말 사이 미래통합당에서는 2인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최종 후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수영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 먼저 해볼까요? 정청래 전 의원이 공천을 확정했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전 의원의 공천은 일찌감치 확정을 했습니다. 현역인 손희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이 다시 공천을 받지 않겠냐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실 예비후보 등록자도 정 전 의원밖에 없었고요. 평당원으로 있었던 지난 4년 동안도 지역일을 챙겨왔기 때문에 정청래 전 의원의 공천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정청래 전 의원 코로나19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유튜브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봤는데요. 지난 4년간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하지 못했던 지난 4년 2배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을 기다려왔습니다.
4년간 마포와의 첫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하루하루 다짐 해왔고요. 4년간 공백이 있었지만 앞으로 4년 그 공백 2배로 더 채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후보 선정 작업이 상당히 더딥니다. 네, 2인 경선을 진행한 미래통합당은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네. 당초 예비 후보는 3명이었습니다. 당협위원장 출신 2명과 새로운 보수당에서 통합된 김성동 전 의원이었는데요. 면접 당일날 나타난 사람이 2명 더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5명에서 경선 후보가 정해졌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마지막에 후보자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겁니다. 결국 당초 5명 중에 1명인 김성동 전 의원과 추가 모집을 통해 공천을 신청한 뉴페이스죠. 김철 씨가 경선 후보가 됐습니다. 네, 김성동 후보와 김철 후보는 만나보셨습니까? 네, 김성동 전 의원은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낸 18대 국회의원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선거를 준비해왔고요. 유권자들도 본격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었고요. 경제 활성화와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균형과 경제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고 또 정부의 무능, 불통 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저희는 야당입니다. 견제와 균형 속에 정치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이번에 마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이 정부를 강력히 저지하고 견제하는. 계속해서 김철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김철 씨의 경우 국민참여당과 국민의당으로 지역 활동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예.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서 김철 씨와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경선 결과를 보고 활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경선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최종 후보 발표가 임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 경선이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취합이라든지 결과는 나왔을 것 같고요. 다만 오전 중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네. 회의가 끝나고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명 중 1명이 최종 후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마포 의뢰 선거구 대진표도 나오는 거네요? 네, 양당 2회 후보가 또 있습니다. 정의당의 오현주 후보입니다. 네. 정의당이 최근 일부 지역 후보를 공천했는데요. 마포 을에서는 오현주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정의당 대변인을 맡으면서 최근 얼굴이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지역 활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마포 을의 경우 그동안 많은 유명 정치인들이 배출이 됐지만 주민들의 삶은 그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며 출마 의견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은 많지만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정치인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희롱이나 막말이나 투기로 얼룩진 마포가 아니라 정말 마포의 내 집을 지키고 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품격 있는 마포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외에 민생당에서도 송병길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돼 있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도 8명의 후보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마포을도 대진표가 거의 완성됐는데 이제 후보들의 공약이 궁금해집니다.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마포을 살펴봤습니다. 천 기자 수고했습니다. 4.15 총선이 오늘로써 꼭 한 달 남았습니다. 뉴스라이브에서는 오늘부터 주요 정당 후보들에게 지역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4선 국회의원과 전 영국 주재 북한공 사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총선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곳이죠. 강남구 갑 가볼 텐데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예비후보 연결해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강남 갑 지역에 얼굴을 알리셨습니다. 전통 보수 강세 네네. 지역의 이번이 2번째 도전인데 이번 총선에 나서는 출마의 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미 저는 4번 국회의원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병이 진보 보수 이 진영 간의 극한 대결입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보의 텃밭 호남을 버리고 이 보수의 텃밭 강남에 와서 후보자가 합리적이고 진정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 강남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이 제 이번에 출마 이유입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이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강남 지역에서 네. 특히 억울한 과세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그렇습니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희망이 자기 집을 갖는 것인데요. 우리가 서민들과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집값은 안정돼야 됩니다만은 이 집값이 너무 뜨다 보니까 예. 이것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투기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장기 보유자 그리고 실주거자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자한테는 그 종부세 공제를 높여서 세금의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1가구 1주택 그 실거주자 경우는 최대 100%까지 종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편 이 강남 지역을 문화 관광지로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히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네. 주요 공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강남 경제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강남 도시 모델의 롤 모델을 확실히 정해야 되는데 저는 뉴욕 맨하탄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뉴욕 맨하탄은 세계의 경제, 예술, 문화의 중심지인데 우리 강남은 강남 스타일이나 케이팝 거리가 상징하듯이 그런 충분한 그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수 세계 박람회를 이미 성공시켜서 여수를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만든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정연 그 전용 공간도 만들고 또 영동대로 한류 체험관도 만들고 또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이 대형 관광버스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도 확보해서 우리 강남이 세계적인 문화 경제 예술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태구민 전 북한 공사를 공천했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이 4선 네네.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상대 후보와 어떤 경쟁을 펼칠 계획이십니까? 이 태공사의 안보관은 냉전 시대의 논리인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정권을 흔들어서 붕괴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리스크가 크고 저는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북한이 붕괴된다고 해도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국이 갖고 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만약 그 미국과 중국이 충돌해서 전쟁이라도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이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 중국과 그 베트남이 세계 경제 시장에 자연스럽게 편입됐듯이 북한도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계 자유경제 시장에 그 편입시켜서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남북 간의 이질감이 해소된 다음에 우리가 통일을 시도한다면은 우리 경제적인 부담도 적고 사회적인 혼란도 적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안전한 통일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거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공정한 경쟁 기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구 갑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예비후보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용산구의회 올해 두 번째 임시회가 하루 만에 폐회했습니다. 구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 구의회 임시회가 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의원들과 집행부가 퇴장합니다. 시작한 지 단 26분 만에 올해 구의회 두 번째 임시회가 폐회한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번 임시회는 9일간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구의회 임시회 일정이 하루로 단축된 겁니다. 임시회 전 일정이 하루 만에 끝난 건 구의회가 출범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의회에선 예정됐던 구정 질문을 오는 4월로 연기했습니다. 또 일부 출입을 통제하고 회의장엔 기자를 비롯해 일반 시민의 참관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구의회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26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용산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두 구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주된 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과 이촌 파출소 폐쇄 건이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가럴 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달 21일에 발표된 서울시 지시에 따라 임시 휴관한 겁니다. 이에 따라 복지관에서 운영되던 모든 프로그램 역시 휴강됐습니다. 설혜영 용산구 의원은 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강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총 87곳의 공공시설이 휴관을 하게 되어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소속 총 107명의 강사분들의 생계난 또한 심각합니다.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강사들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말 폐쇄 예정인 이촌 파출소 얘기도 나왔습니다. 고진숙 용산구의원은 지역의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근의 대체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폐쇄를 계기로 인근 한강로 파출소와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의중앙선 열차 통과 시 철길 건널목에 막혀 분초를 다투는 사고가 발생하면 제때 대응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용산구는 강사 수당과 관련해 지원 근거 조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촌 파출소 건은 현재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 파출소 유지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대체 부지 또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공적 마스크 요일제 판매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보건용 마스크 대신 천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청의 한 사무실.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이 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자 서대문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천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써보니까 답답함도 덜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환기도 통풍도 잘 되는 것 같고 일하면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또 빨아 쓸 수 있는 천 마스크 사용이 늘면서 미리 사두었던 보건용 마스크는 주민들을 위해 쓰기로 한 것. 직원들마다 집에서 가져온 보건용 마스크를 모으기 시작했고 이렇게 모인 마스크가 하루 사이 200개를 넘습니다. 대신 서대문구는 해당 직원들에게 천 마스크를 선물했습니다. 서대문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재능 기부로 직접 만든 마스크입니다. 자원봉사 단체에서 천 마스크 1000개를 이미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또 오늘 특별히 500개를 추가로 더 만들어서 구이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가져오면 천 마스크로 교환해주는 이번 캠페인은 당분간 이어집니다. 서대문구는 캠페인을 통해 모인 보건용 마스크를 관내에서 활동 중인 아이 돌보미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한편 노원구는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마스크 제작 자원봉사에 나섰는데요. 마스크 대란 속에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경비실에서 통장이 안내 방송을 시작합니다. 노원구에서 드리는 마스크를 경비실 앞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거리를 둔 채 335 모여듭니다. 밀봉된 봉투 안에는 마스크 2장이 들어있습니다. 노약자와 임산부가 있는 집은 통반장이 방문해 직접 전달합니다. 신속하게 잘 처리하네. 노력하는 게 수고 많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노원구청 대강당에선 마스크 의병단이 조직됐습니다. 주민들이 면 마스크 제작에 힘을 보태겠다며 재봉틀 앞으로 모여든 겁니다. 빨리 이 코로나 시국에 잠잠해져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마스크 만들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맹렬한 기세로 전국을 전염병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마스크 오부제 방침이 나올 만큼 국민 모두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차곡차곡 마스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10만 장이 되자 54만 구민 모두에게 한 명당 2장씩 마스크를 나눠주기로 한 겁니다. 전국에 있는 마스크 공장이란 공장을 안 가본 데가 없이 다니면서 한 달간 모은 게 110만 장이 돼서 이러면 우리 주민들께 2장씩은 나눠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적 우울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국난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한몸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강남구는 지난달부터 다중이용시설 880여 곳에 5,800여 회 방역을 펼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집단 감염과 구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과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PC방과 민간체육시설, 일반 음식점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역 내 클럽 6곳과 신천지 시설 1곳을 포함해 200여 개 시설의 휴업과 집회 중단도 권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집 앞 약국에서 1시간을 기다려서 마스크 2장을 간신히 구입했습니다. 요즘 시국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은 약국뿐이죠.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피로감이 누적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가 더욱 필요한 요즘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